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진실성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왜 진실성이 중요한지,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진실성을 요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려면 기본적으로 진실해야 한다는 등 원리에 입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성을 적용하고 이를 추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성을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에서 진실성을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목적과 어긋나는 경우에 진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각 후보 진영에서 자기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개인과 집단의 진실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교리나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공연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사람과 정당의 언행에 나타나고 있는 진실성 또는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므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발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진실성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에게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와 관련하여 그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그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개인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또 다른 개인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것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건인데, 당시 시장이었던 그가 이 일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진실성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당시 야당의 힘없는 시장으로서 여당의 힘을 등지고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불의한 사람들이 강한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의 말대로 수천억 원의 공익 환수에 그치게 됐는지, 그는 이 정도라도 환수한 것이 그의 치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면 그가 불의한 자들의 폭리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또는 그의 판단 잘못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또는 그가 정치 자금을 은밀히 모으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편승하여 그도 어떤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그의 입을 통해서 밝히려 하지 말고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밝히기 위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자기들이 정치적 이익을 우선에 두고 수사의 방향을 잡거나 수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불의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정상적으로 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재명 후보의 잘못을 감찰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진실을 요구해야 하고 사정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우려하여 문제점을 감싸거나 미리 부정하려 하는 것은 사회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국민은 지지와 상관없이 진실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진실성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 처가 사건 무마 의혹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의 각종 거짓 서류 작성 의혹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그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이 사회의 진실성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공수처는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강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의 말만 믿고 부정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비리는 마땅히 밝혀서 사회가 진실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서류 위조와 거짓말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잘못을 고백한 뒤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사회의 진실성을 흔드는 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도 그가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 진실성을 요구하는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이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그로 인해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도 자기 당 후보의 잘잘못을 부정하거나 감추는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인들, 지식인들은 후보들에게 진실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돕는 가장 가까운 참모들이 후보에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또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진실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시는지요? 그 위치에서 각자가 후보와 정당에게 진실을 요구합시다. 국민의 알 권리란 바로 진실을 알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